광복절 특사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래 국무회의가 화요일이니까 내일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 오후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아마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해서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특사 명단이 확정이 될 것 같은데요. 하루 앞당겨진 배경이 좀 궁금해요. 이건 그냥 어차피 욕을 먹을 것 같으니까 빨리 해치우자 이런 걸까요?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의회의 결론이 나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의외면은 이게 다 빠져야 되는 건데. 그러긴 한데 예. 저는 이제 근데 전자로 아마 이걸 빨리 확정을 짓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거 또 그리고 이걸 비공개로 한다고 한 부분이 원래 이제 앞으로 국무회의 생중계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다 공개한다고 하셨는데 이걸 생중계, 저는 근데 그게 애초에 좀 말이 안 된다. 그냥 국무회의라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좀 뭐 긴밀한 내용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좀 그런 것들 다 일일이 다 생중계를 통해서 공개한다라는 것이 그게 맞나? 라는 좀 솔직히 그런 얘기를 생각을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개용, 비공개용이 나뉘겠죠, 그렇게 되면.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최동석 인사처장 같이 뭐 엉뚱한 발언을 한다든지 정말 그 회의 내용과도 맞지 않는 발언을 본인의 소신 철학적인 발언을 하고 있고 참 그걸 이재명 대통령도 상당히 답답하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긴 한데 저는 오늘 이러한 부분을 어찌됐든 간에 조금 빨리 마무리를 짓자. 지금 8월 15일은 어찌 보면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는 대통령실에서는 광복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국민 임명식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의 취임 행사인.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8.15 오히려 관련해가지고 사면이 이렇게 논란이 돼버리면 본인들 그 어떤 행사를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이번 기회를 계속 어찌 보면 정권 2달 이제 딱 돼가고 있잖아요. 이제 3달째가 돼가고 있는 2달이 돼가고 있는데 여기서 뭔가 좀 발판을 더 해가지고 어떤 국민적인 정당성을 더 확보를 해서 어떤 지지율을 계속 상승 곡선을 그려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최근의 흐름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오늘도 보면 지금 리얼미터 어떤 여론조사 바로 나왔습니다만은 하향 곡선이에요. 지금 어찌 보면 이런 하향 곡선을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어떤 방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마 이런 사면과 관련해서는 특히나 지지율이 올라갈 기미는 안 보이거든요. 그런 어떤 그 사면의 대상자들을 보면 특히나 뭐 조국 전 대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분들 이런 분들 보면 특히나 제가 볼 때 특히 윤미향 의원 이런 부분들은 이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최대한 8.15 전에는 이것을 얼른 마무리 짓고 끝내자. 아마 그런 식으로 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봤자 뭐 하루 차이긴 할 텐데 어쨌든 한시라도 좀 빨리 그냥 마무리를 짓자 뭐 이런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점점 보면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윤미향 전 의원은 그 위안부 관련돼서 공금횡령 혐의로 형이 확정된 거고 조국 전 대표도 입시 비리 혐의로 형이 확정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주변의 여권 인사들이라든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사면을 요구하는 걸 보면 뭔가 사법 피해자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그냥 말도 안 되는 형이 확정된 건데 이런 류인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서 이런 얘기 한 지가 몇십 년이 됐죠. 예를 들어서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는 형 다 살고 나왔는데 뭐 백학 갖다 주면서 마치 무죄인데 사법적으로 명예가 실추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것처럼 잘 포장해서 지금까지 고이 모셔놨어요. 아마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없는데 살았다. 억울하게 정말 억울하게 총리 출신인데도 그렇게 희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서가 있어요. 사법부조차 사법부는 수동적이니까 검찰에서 기소를 굉장히 흉악하게 하면 받아들여서 죄를 때릴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판사들이 많아요. 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 판사 출신이에요. 그쵸.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윤미향 전 의원의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 그분한테 회복할 명예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일제 때 여러 가지 고통받으신 분들과 관련한 다른 것도 아니고 돈 문제예요. 그걸 횡령을 했다는 걸로 지금 뭐 집행유예 받아서 넘어간 건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돌리는 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사면복권 시켜서 명예를 회복하자. 그러면 법원 판결도 잘못된 거고 당연히 검찰 기소는 잘못된 거고 그러면서 당시에 판결을 내렸던 현직 대법관에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본인 판사였잖아요. 그런 사법 체계에 없는 일을 지금 정치권에 있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네. 갑질이죠. 예. 민주당은 갑질과 사법적 판단을 거부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대별되는 그런 움직임을 최근에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거 감당이 가능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광복절 특사에 윤미향을 사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도 해방이 왔으면 형무소를 열어야 한다. 뭐 이런 일제시대였나요? 비유까지 했는데 단어가 우리 단어 6월까지 그러면 선택이 탁월해요, 두 분이. 2025년 6월 2일까지는 우리가 어디 지배당한 독재나 어디 윤석열 강점기였나 강점기였네요. 아 저는 좀 예. 이분이 저도 왜 이럴까 솔직히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정치인에게 있었던 사법적인 판결은 다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보면 다 정치적 피해자고 사법 피해자고 이렇다는 거잖아요. 예. 아니 검찰이 기소를 그렇게 하는 거 수사를 그렇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다 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사법부는 그러면 어떤 증거도 없이 그다음에 그냥 검찰의 일방적인 의견만으로 다 유죄를 내렸나요? 그러니까 3심까지 갔는데. 네. 그리고 저는 좀 진짜 그 부분 이해 안 되는 게 이래서 좀 판결문을 좀 국민들이 정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개가 돼야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게 판결문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국민들이 다 솔직히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죠. 이걸 그냥 네. 보도하는 기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사건 당사자 외에는 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게 정말 판결문 읽어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왜 이 사람이 유죄인지, 왜 업무상 횡령을 했고 이것이 그래서 왜 유죄가 됐는지를 다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그때 당시에 윤미향 의원 저 생각을 해보면 1심에서 무죄 나왔습니다. 근데 2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뭐 1심에 그랬었어요. 그때 윤미향 의원 저 인터뷰 중에 기억나는 게 몇몇 가지 영수증을 우리가 이걸 미처 1심 끝난 다음에도 그랬었어요. 미처 이것을 조금 우리가 소명을 못 해가지고 그런 건데 내가 항소심 가서 이거 소명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전국적으로 못 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일반 그 사건이 아니라 일반 회사인 경우에도 어떤 공금을 썼는데 영수증 증빙을 못 한다가 이러면 우리는 그걸 횡령이라고 불러요. 네. 횡령이라고 처벌을 하는 그쵸. 것이고. 예. 근데 그걸 그냥 마치 내 실수가 있어가지고 영수증 증빙을 몇 개를 못했어. 이렇게 단순히 그렇게 얘기만 하고 계시잖아요. 진짜 이래가지고 정말 판결문을 누가 이제 공개를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좀 저희가 다시 공개를 해야 되겠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떼를 쓰는 세대의 마지막이라고 봐요. 네. 윤미향, 뭐 추미애 이런 분들이 결국은 과거에 이제 뭐 박정희 정권 때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어떤 인식들, 그걸 가지고 쭉 지금까지 뭐 4, 50년 오는 와중에 성장기를 보냈고 정치적으로 성장을 했고 중간에 학생운동도 하고 이런 분들이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현재를 판단을 한다. 네. 그 기준에서 본인들이 하는 일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기 때문에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오래 살아왔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단어를 보면요. 예. 민영배 의원이 형무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단어는 없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서대문 해방. 형무소 이런데 그냥 이제 견학 한번 가보는 거지. 아직도 압제 속에 살았는데 이제 윤석열 정권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해방이 됐다. 그러니까 뭐든지 해도 되고 과거의 것들은 과거의 어떤 그런 압제 속에서 이루어져 있었던 사법적 판단조차 해방의 대상이다. 네. 이제 이런 인식을 갖고 가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반 기업에서 이런 게 말이 되나요? 네. 예. 이게 좀 뭔가 남아있는 민주당 세력들에 의해서 얼마 안 갈 뭐 그런 거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길어질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저는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좀 미안함을 많이 가지는 건 이해가 가나 이번에도 이제 사면을 본인이 요청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최근에 보면 SNS에 최근 조국 전 대표가 옥중에서 책을 참 많이도 쓰시는데요. 최근 출간한 책이 조국의 공부인가 뭐 그거예요. 이거를 좀 홍보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절대 예. 사볼 일이 없겠지만, 네.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시면 결국에는 문 전 대통령 스스로도 스스로의 본인의 말을 안 지키게 되시는 거잖아요.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정말 잊혀지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하신 지가 그때 제가 그 말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말은 뭐
바로 안 지켜졌던 것 예,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까지도 현역 정치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저는 앵커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인간적으로 뭐 미안함 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예. 근데 지금 이러한 조국 전 대표의 책을 선전을 해주고 그다음에 조국 대표의 사면을 건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본인의 과오를 덮자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이렇게 하자 있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당시 민정수석으로 임명을 했었고 예. 또 그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도 했었고 그런 문제가 좀 있었다 한다고 한다면 법무부 장관을 좀 유보했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 본인이 강행을 했죠. 한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조국 전 대표가 당한 어떤 사법적인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 뭐 과했다고 저도 봐요. 과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뭐 이제 뭐 가족들까지 전부 다 그렇게 한 부분은 뭐 부부가 다 네, 이제 뭐 과했다고 보지만 결국에는 나타난 진실은 뭐예요? 그냥 자기 자식을 자기가 서울대 교수라는 이유, 어떤 조금 더 사회적으로 지위가 조금 남들보다 있다는 이유로 특혜를 준 건 사실이잖아요. 네. 위조를 했다는 사실도 확정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럼 다 그것도 부인하는 건가요? 그러면 사법부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수사를 왜 하고 판단을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너무 그 한 정치인에 대해서까지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본인의 어떤 뭐 두둔하듯이 얘기를 하는 것은 글쎄요. 그러면 이러면 나중에 정권 바뀌었어요. 나중에 정권 바뀌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수 진영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우리 보수 진영에 있었던 옛날 과거에 있던 거 다 정치적 탄압이에요. 민정정부에서 검찰에서 이거 다 이거 정치적으로 수사이고 이거 다 사법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다 이렇게 해도 그냥 그래 뭐 우리 그냥 민주당에서 그럴까요? 그래 맞아. 우리 또 예전에 저랬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어. 이렇게 할 거예요? 안 하실 거잖아요. 네. 일단 정치인들끼리 이렇게 서로 뭐 주고받듯이 대거 사면하는 게 별로 일반인들 시각에서는 그럼 같은 혐의를 받는 일반 사람들도 저렇게 해줄 건가? 당장 뭐 그 숙명여고 쌍둥이 입시비리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럼 그 사람들도 사면 대상이냐 뭐 이런 얘기를 벌써부터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서 생떼를 쓰는 게 별로 오래 안 간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또 그러냐 하면은 민주당에서 이런 식으로 이러한 사면복권 과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앞에 나가서 이 필요성을 주장을 하고 뭐 명예회복해야 한다는 등 잘못된 사법적 판단이었다는 등 말하는 사람들이 네. 대부분 저희보다 앞세대 분들밖에 없어요. 민주당에도 많은 의원들이 있는데 그 뒷세대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선수가 적어서 말을 안 하는 거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인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 그 몇 년 사이에 그 경계가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얼마 안 남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그들 세대 안에서만 메아리 치는 것이고 그들 세대가 지금 정권 핵심에서 정치적 영향을 많이 갖고 있는 때니까 뭐 민영배 의원 뭐 이런 분들 뭐 최민희 이런 분들 저 추미애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 느낀단 말입니다. 이 사면복권 예를 들어 저희 당에서 추천한 분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근데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뭡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넘어간다. 이분들도 뭐 뇌물 넘어가서 이런 간다. 혐의신데. 그러면 예. 결론은 국회 한 번만 찍고 들어간 사람들은 다 이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국회를 현직이건 전직이건 간에 한 번이라도 의원을 하루라도 했던 사람은 배우자라도 여기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럼 거대한 카르텔이 우리 사회에 있는 거예요. 네. 국회 요 배지 한 번 달았다 띄었다 하나면 되는 겁니다. 같은 혐의를 받더라도 혐의고 뭐고 간에 형을 얼마 안 살았더라도 그렇죠. 7년 받은 사람도 지금 안에 있는데도 꺼내주려고 그러고 예.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그 문자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이 문자하다가 이게 노출이 돼서 강훈식 비서실장 의문에 일패하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영상 자료가 이 사진 자료가 남아 있어서 국민들에게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는 이런 거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이 안 좋은 척 하더니 저런 건 또 서로 주고받는구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장면이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이렇게 너도 나도 다 넣어가지고 사면해준다고 하니까 이게 의외로 좀 튀었는데 가수 유승준 씨의 팬들이 뭐 아직도 스티브 유라고 부르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입국을 허락해달라고 호소를 했어요. 이게 아직도 입국이 안 되는 상태이고 뭐
가끔씩 이제 기사가 되는 것 같은데 팬들 입장에서는 그럴 법도 하네요. 이제는 좀 풀어달라. 아니 그 신청하시면 되죠. 신청해가지고 예. 근데 계속 거부됐던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그러면 행정소송도 하셨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시면 되지.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사법부에서 법원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 허가해줘라, 불허해다. 그게 정당하다, 안 하다. 네. 이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유승준 씨가 그냥 관광 비자로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관광비자로 들어와라. 네. 아니 이분이 지금 들어와서 상업 활동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 비자의 종류가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들어오셔서 한국 관광하고 가시면 됩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충분히 입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안 되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일단은 신청을 하십시오. LA에 있는 예. 그 한국 절차를 영사관에. 안내해 주시는데 예, 여튼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뭐 다 되나 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유승준 씨 팬 입장에서는 아니 이런 사람들도 사면 복권 해주는데 유승준은 왜 안 해줘라고 그냥 단순하게 비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분 지금 이렇게 된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아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유승준 씨가 이렇게 된 이유는 국민의 마음을 다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청년의 마음을 네. 거짓말했다는 거고. 네. 예. 그러면 이 기준을 딱 이렇게 국회에 한 번이라도 찍고 들어간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이 대상자들 네. 이거 어마어마하죠 이쪽은. 근데 이쪽은 그냥 넘어가고 뭐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는 둥 잘못된 사법적 판단이라는 둥 하는데 팬들은 그런 얘기 당연히 할 수 있죠. 이게 뭡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승준 씨 팬들이 물론 제가 유승준 씨를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오해하실까봐.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비교하자 팬들이 보자면 뭐 비슷해 보인다. 팬들께서 알아두셔야 될 간과한 내용이 있네요. 배지를 먼저 한번 달았었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팬지를 안 알았어.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